안녕하세요. 오늘은 맥북이 아니라 M4 맥 미니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앱등이로 돌아서고 나서 첫 맥 미니 제품인데요. 맥 미니 제품을 산 이유는 지금 여기 촬영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제가 맥북을 가지고 다니다가 그게 너무 번거로워서 붙박이로 사용을 하려고 이번에 맥 미니를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핑계고요. 이번에 M4 칩이 나오면서 맥미니도 하나 구매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한 게 더 큽니다. 뭐 다들 갑자기 뽐뿌가 올 때가 있잖아요. 저도 요번에 그런 뽐뿌가 와가지고 구매를 했고, 가장 큰 거는 폼팩터의 변화 때문에 그런 뽐뿌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맥미니를 이번에 처음 구매를 하면서 느꼈던 게 추가 지출이 생각보다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모니터는 워낙에 서브 모니터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어서 모니터에 대한 걱정은 없어서 괜찮겠지 라고 생각해서 제품을 덜컥 구매를 했는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액세서리를 추가로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순차적으로 지금 현재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미니를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추가 지출에 대해서도 고민을 충분히 하시고 구매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영상 뒤에 구매 가이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매한 맥 미니 사양은 M4 프로 칩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CPU 14코어에 GPU 20코어로 구매를 했고요. 램은 한 단계 딱 업그레이드 해서 48램, 그리고 용량은 1테라로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저는 인터넷 포트를 좀 사용을 할 것 같아서 10기가 인터넷까지 추가를 해서 약 340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맥미니는 기본으로 사야 가성비고 옵션지를 잘 해야 가성비로 구매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런 가성비랑 거리가 멀죠. 제가 이렇게 제품을 구매한 이유는 제가 전자기기를 사용을 하면서 되게 사소하게라도 버벅거리는 거나 멈추거나 이런 현상들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맥북 M1 제품이 맥북 프로의 CPU, GPU 최고 사양의 64램 그리고 2테라 이렇게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사용하다가 괜히 낮은 단계를 사면 역체감으로 제품을 좀 사용을 안 할 것 같아서 지금 맥 미니 라인에서 살 수 있는 최고 라인에 나름대로 가격을 좀 조정해가지고 옵션지를 해서 구매한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기존에 쓰고 있던 M1 맥스, 맥북 프로 대비해서 정말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M1보다 더 많이 사용을 아직 안 해본 상태고, 프로젝트로 한 두세 개 정도 해봤고, 그리고 라이브 방송을 할 때 쓰는 프로그램 연결해서 사용하는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뭐 크게 문제는 없이 사용을 했고요. 가장 제가 비교하기가 좋은 게 파이널 컷을 사용을 하는데, M1에서 살짝 버벅거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거는 아무래도 새 제품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버벅거림이 하나도 없는 부분에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파이널 컷을 영상 편집할 때 사용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4K 영상을 한 3개 정도에서 4개 정도 영상을 올려요. 적게 올릴 때는 한두 개만 올릴 때도 있는데, 맥시멈 4개 정도의 소스를 올려놓고 사용을 하고, 거기 밑에 음악 깔고 뭐 효과 넣고 이 정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마그네틱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해요. 뭐 누구나 사용을 하겠지만. 근데 M1 맥스에서는 그게 뭔가 분석하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오래 걸렸는데, 여기서는 정말 빠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푸티지 4개 정도 올렸을 때 M1에서도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왠지 모르겠지만 가끔가다 한 번씩 버벅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아직은 새 제품이라서 그런지 그런 부분들도 없는 게 정말 쾌적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제 영상에도 제가 만든 음악을 넣고 싶어가지고 입문자로 로직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런 로직 사용할 때 솔직히 M1 사용할 때도 문제는 없었는데, 그냥 느낌상 그냥 더 좋다라는 느낌을 그냥 괜히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냥 제가 이 제품을 왜 이렇게 구매를 했는지, 그 다음에 저의 환경이 어떤지에 대한 사설이었고요. 제가 한 달 조금 넘게 실제로 사용을 하면서 느꼈던 점, 그리고 뒤에는 구매 가이드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 텐데, 단순하게 구매 가이드라기보다는 그냥 제 생각을 이야기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러한 사람은 깡통을 사라,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서 사라, 전문가들은 뭐 알아서 하시겠지, 약간 이런 것보다는 제 그냥 개인적인 주관을 담아서 구매 가이드
가이드를 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에 대해 영상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한 두세 달 전쯤에. 그때 뭐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서 들고 다닐 만하다 막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사실 그분들도 예능으로 올리신 거겠죠. 저도 뭐 그런 걸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영상을 보시고 정말로 외부에서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생각은 접으셔야 됩니다. 이 맥 미니 본품 자체가 가볍고 들고 다니기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만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자그마한 포터블 모니터라도 하나 들고 다니셔야 되고요. 요건 좀 과하긴 하지만 조금 더 작은 키보드, 그리고 마우스, 이런 것들 다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제일 큰 거는 뭐냐면 전원을 무조건 연결을 해야 됩니다. 이게 카페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전원을 연결하는 것 자체가 눈치가 많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전원을 연결하는 거에서 일단은 외부에서 갖고 다닌다라는 거는 컷이고요. 예외로 뭐 출장을 갈 때 간단한 모니터를 가지고 간다 하는 거는 좀 상관이 없겠지만, 일상에서 내가 이걸 갖고 다니면서 작업을 하는 거는 그냥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스피커가 못 듣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다가 또 이어폰 잭도 연결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그냥 그러면은 랩탑을 갖고 다니는 게 편하지 않을까요?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 드린 걸 종합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저도 이거를 사무실에 붙박이로 사용하려고 구매를 했잖아요. 맥미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붙박이로 어디다가 박아놓고 인테리어 예쁘게 해서 이 가격대에 이런 성능 내는 기계 없으니까 산다라는 생각으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제가 이 구매 가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기본적으로 맥미니는 기본 라인과 프로 라인 두 가지만 있죠. 앞으로 이제 맥스 칩을 달고 나서 스튜디오가 나오든 아니면 맥3만 달고 나오든 그렇게 해서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에서 가장 사양이 좋게 구매하는 거는 프로 라인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진행하셨던 분들은 물론이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기본 깡통을 사는 거를 굳이 추천해 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래도 추천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시면, 제가 4년 전, 5년 전에 맥 제품을 처음 사용해서 구매할 때 저도 에어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랩탑보다는 집에서 어느 정도 모니터가 있고 그냥 블루투스 되는 키보드, 마우스 있고 간단한 스피커가 있다라고 하시면 깡통으로 구매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용량 정도는 하나 업그레이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맥미니 깡통에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순간 약간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취지는 가성비에 대한 부분이에요. 뭐 여하튼 저는 사실 가성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니고, 처음 맥미니로 맥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그냥 일반 라인보다 프로 라인을 구매를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프로 라인으로 가시면 CPU, GPU 옵션은 아무거나 선택해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램이랑 용량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옵션 같은 경우는 30만원 정도 추가되거나 갑자기 60만원 정도씩 이렇게 점프돼서 추가되는 옵션이 있어요. 근데 저는 기본에서 30만원씩 추가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용량도 30만원 추가하시고, 근데 용량은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1테라 정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다른 유튜버 영상 중에서 SSD랑 인클로저랑 통해서 외장 SSD로 사용을 하면 좋다, 충분히 해소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또 SSD 사고 인클로저 사서 세팅하시는 것만으로 약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가격이 들어요, 제대로 구축을 하시려면. 근데 그거는 나중에라도 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제가 선택사항으로 할 수 있는 건데, 맥미니 같은 경우는 처음 내가 살 때 용량 결정하는 게 끝까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1테라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영상에서 본 건데 기본 용량으로 가시게 되면 읽기 쓰기 속도가 다르대요. 그래서 1테라로 하면 온전히 좀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용량은 좀 1테라로 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렇게 되면 가격이 많이 오르겠지만, 애플 제품은 가격 방어가 좀 잘 되잖아요. 사용하시다가 안 맞으면 당근에 내놓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충분히 원금 회수는 되기 때문에 저는 금액적으로 부담스럽지 않으시다면 그렇게 구매하시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가격 방어가 안 되는 제품을 제가 비싸게 사라고 하면은 감가가 너무 많이 되니까 그렇게는 못 하겠는데, 애플은 감가가 사실 크게 많이 없으니까 제가 한번 찍먹해보고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릴 수 있겠다 싶어서 저는 옵션지를 이렇게 한번 이야기 드려봤어요. 그리고 8기가에서 16기가로 이번에 업그레이드 돼서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맥북 64기가짜리를 계속 사용을 해봤는데,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버벅거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64기가를 쓸 때도 약간 버벅거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뭐 특정 상황에서, 계속은 아니고요. 근데 아마
램 용량이 작으면 그렇게 버벅거리는 순간이 오는 게 저는 좀 더 빨리 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램 같은 경우는 하나 30만 원 정도 추가해서 올리시면 나중에 팔 때도 좋으실 거예요. 그냥 기본 깡통 팔 때보다 CTO 된 제품을 파셔도 크게 감가가 없으니까 크게 부담 없이 한번 구매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이고요. 용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맥 세팅을 완전 처음 시작해서 너무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로 딱 기본 깡통으로 구매를 하시되,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업그레이드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처음 시작하시든 아니면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4K 영상 4개 정도의 뭐 로직 기본으로 입문자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그냥 딱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본보다는 프로로 넘어가셔서 거기에 한 30만 원 정도씩 추가해서 램 업그레이드 하고 뭐 용량 업그레이드 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 맞으시면 되파시면 돼요. 근데 기본에다가 저는 업그레이드 하는 거가 의미가 없진 않겠죠. 근데 그게 그냥 기분상 좋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어서 그냥 프로 라인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약간의 버벅임이나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어느 정도 가만히 되신다 하시면 기본에서 제가 방금 이야기 드렸던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하는 거는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용량은 기본은 512기가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1테라까지는 못 가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괜찮으시면 1테라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기본은 1테라로 가면은 감가가 좀 많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1테라까지는 프로에서만 하시고 기본에서는 512기가 정도의 아까 이야기 드렸던 선택사항 SSD랑 인클로저 조합으로 해가지고 외부 용량으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게 좋은 점이 입문을 하시더라도 저처럼 점점 애플 기기가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그거 인클로저 SSD만 딱 하나 떼가지고 어디서나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정말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사항이 필수가 되는 상황이 오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처음 시작은 SSD는 선택이기 때문에 그냥 기본 용량만 잡으시고 SSD까지 확장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가 이제 옵션에 대해서만 이야기 드렸잖아요. 근데 영상 초반에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가장 처음에 고려해야 될 상황이라고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 바로 액세서리입니다. 이게 이것만 사서 끝이 아니에요. 모니터 사야 되죠, 키보드 사야 되죠, 마우스 사야 되죠, 스피커 사야 돼요. 요거 4가지 사야 되는데, 자, 모니터는 필수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모니터가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맥미니를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그냥 굴러다니시는 모니터 하나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니터가 있다면 그 모니터를 사용을 하시다가 그냥 내가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하실 때 모니터를 추가로 구매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거는 제가 자산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니터는 크게 걱정이 안 되는데, 제가 의외로 필수라고 생각하는 게 매직 키보드인데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로지텍에서 나온 요 맥 전용 키보드입니다. 근데 이게 블루투스 연결해서 사용하는 건 굉장히 편한데, 맥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터치 아이디 요거 한번 써보시면 이거 못 씁니다. 터치 아이디가 모든 걸 진행할 때 너무 편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저는 매직 키보드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 주문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너무 불편해서, 특히나 맥북 쓰시다가 맥미니 쓰시면 이 터치 아이디 때문에 못 써요. 그래서 요 텐키리스 제품 있죠. 텐키리스가 터치 아이디가 199,000원 정도 했던 것 같고, 텐키리스 제품이 아니라 풀배열 제품 같은 경우가 약 30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키보드가 더럽게 비싸요. 그래서 이게 모니터보다 더 걱정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무조건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은 스피커입니다. 스피커도 제 기준에서는 한 30만원 정도 되는 라인업을 써주셔야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작업용으로 아무래도 쓰다 보니까 너무 짜치는 스피커 음질을 들으면 어느 순간 짜증이 올라오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피커도 뭐 30만원 정도까지 예산을 잡으신다면 일단 키보드랑 스피커만 해도 60만원이 넘어가잖아요. 이게 좀 진짜로 빡셉니다. 근데 좋은 거 하나, 뭐 개별적으로 다를 수 있긴 하지만 요 트랙패드 있죠, 트랙패드. 제가 맥북 같은 경우는 이 트랙패드를 마우스 없이 그냥 사용을 해요. 그 정도로 트랙패드를 좋아하고 잘 사용을 하는데, 이상하게 맥미니는 트랙패드를 좀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직 마우스도 이번에 한번 써보자 해서 주문을 넣어놨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요 로지텍의 MS 마스터 3 요거 사셔야 돼요. 근데 요게 아마 9만원? 10만원 정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일단 키보드, 스피커, 마우스 해서 한 7,
80만 원 나가요. 여기에 모니터 50만 원짜리만 해도 130만 원이거든요. 근데 맥 제품 쓰는데 또 모니터 화질 안 좋은 걸 쓸 수 없잖아요. 물론 집에서 쓰시던 거 그냥 굴러 다니시던 거 쓰셔도 됩니다. 근데 분명히 업그레이드 할 생각이 들고, 이 업그레이드가 그냥 일반적인 모니터를 딱 보고 오케이 이거보다 좀 더 좋은 4K 모니터 이렇게 안 되고요. 제가 장담하건대 스튜디오 모니터 보실 겁니다. 애플에 있는 모니터. 제가 지금 그러거든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니터들이 스펙이 다 좋아요. 근데 애플에서 제공하는 모니터는 그 다름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모니터를 써도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모니터 색감이나 느낌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 아이맥도 지금 사고 싶은데 제가 원하는 사이즈나 제가 원하는 사양이 없어서 안 사는 거예요. 아이맥이 어느 정도 스펙이 갖춰서 나오면 저 무조건 살 것 같거든요. 그 정도로 애플의 디스플레이가 지금 시중에 있는 4K 모니터들이랑 비교를 해도 뭔가 조금 다르다는 느낌을 좀 줍니다. 그거 만약에 사시게 되면 200만 원 추가거든요. 그럼 요거 본체 가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맥미니를 좀 구매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 고민을 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요거 산 게 340이잖아요. 340인데 지금 모니터 빼고 이거 다 샀죠. 거의 한 400, 500 정도 들은 것 같아요. 뭔 짓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맥미니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 맥미니 사양보다 내가 맥미니를 사용을 했을 때 추가적인 액세서리 지출이 어떻게 될지, 내가 사고 싶은 제품이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인지 아예 처음부터 맥시멈 가격으로 정해놓고 구매를 하세요. 아까 이야기 드렸던 매직 키보드, 트랙패드, 마우스, 그리고 모니터도 진짜 끝판왕 맥 스튜디오 모니터까지 하시면 거의 한 300 정도 추가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염려를 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맥미니 제품 구매 가이드랑 제가 실제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 이만큼을 이야기 드렸는데요. 일단 다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저는 일단 파이널 컷을 위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파이널 컷에서 4K 소스 영상을 적게는 2줄, 많게는 4줄까지 올려서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 BGM 그리고 뭐 효과, 간단한 효과 정도 넣는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할 때 당연히 제가 산 제품은 전혀 문제가 없고요. 프로에 램 하나 업그레이드하고 뭐 용량도 그래 512기가라고 쳐요. 512기가짜리 하나 하고 뭐 인클로저 SSD 세팅해서 사용하셨을 때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여기에는 지금 없는데 기본 맥 미니로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전혀 문제 없었어요. 근데 굳이 프로로 가라는 게, 저는 나중에 대팔 거 생각하시거나 그리고 작업을 하시면 작업량이 늘어날 거잖아요. 그런 거 대비해서 오래 사용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저는 프로를 추천을 드렸던 거고요. 아마 그렇게 구매를 하시면 다음 세대가 나올 때까지 저처럼 한 3, 4년 있다가 하시는 정도의 딱 스펙으로 구매를 해 놓으시면 저는 그게 더 합리적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 드렸던 얘기는 정말 제 주관적인 얘기고요. 뭐 다르게 생각하시는 의견이 있으시면 그것도 의견이 맞으시고, 제가 지금 이야기 드렸던 부분 중에 좀 놓쳤거나 조금 더 조언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으시면 제 영상을 보시는 다른 시청자님들도 보실 수 있게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아니라 뭐 다른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댓글 남겨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럼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든 되지 않으셨던, 그냥 좀 어느 정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